자, 이제 도형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한 시간에 끝까지 가질지 오늘 모르겠는데, 도형의 이동은 이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으로 나눠져요. 이걸 배우고 나야 이제 나머지 얘기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뭐 외우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평행 이동과 그 대칭 이동,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은 표현법이 있어요. 첫 번째, A, B가 A 더하기 3, B 빼기 2 이렇게 움직인대요. 이러한 이동은 무슨 말이냐면, 야, 뭐가 있든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2칸 내려, 이런 뜻이에요. 그쵸?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저 F라는 건 이 변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죠. 야, 저거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2칸 내려 라는 명령의 이름이에요. 저걸 G라고 쓴다고? 상관이 없겠죠. 그쵸? 우리가 fx, gx라는 게 어떤 함수의 이름이잖아요. 그쵸? x로 이루어진 함수라는 뜻이잖아요. fx라는 말이. gx라는 말도 x로 이루어진 함수인데, 수학자들이 f라는 걸 많이 쓰니까 f라고 쓰고, 그 다음 건 g라고 쓰고 h라고 쓰고 뭐 그랬던 거거든요. 얘는요,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2칸 내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러한 f를 이용하여, 이러한 평행이동 f를 이용하여, 아니면 그냥 이 식을 주고 위와 같은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5,7이 이동하는 점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8,5예요. 그쵸? 되게 간단한 얘기죠. 됐어요?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점이 2,-1로 옮겨지는 이 점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거꾸로 생각만 하시면 돼요. 3개 더해졌네. 그럼 -1이고 2칸 내려왔는데 그럼 +1이에요. 그쵸? 요 앞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앞뒤를 잘못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됐어요? 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점을 옮기는 것까지는 방금 되게 쉽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y는 3x 더하기 2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을 이 변환 f에 의해서 변환해 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즉, 얘를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2칸 내려보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2칸. 그렇죠?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꼭지점이 있는 2차 함수라면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2차 함수로 한번 다시 잡아볼게요. y는 2x제곱이라는 애를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2칸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얘는 꼭지점이 어떻게 돼요? 꼭지점이 0,0이에요. 그쵸? 그런데 꼭지점을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3,-2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꼭지점이 이런 애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치? 얘는 할 수 있는데 직선은 어떻게 하냐? 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표현은 뭐냐면 x, y로 이루어진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y는 fx라는 식을 잘 써왔는데 왜 갑자기 저런 이상한 식이 나왔을까요? 왜냐면
보세요. 2x-3y 더하기 5는 0.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y는 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원을 배우면서 얘는 y는 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정리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런 식은 어떻게 표현해? 그러면 야 이거 참고로 이거 2학기 가면 함수라고 배우는데 얘는 함수도 아니거든. 어떤 도형이 모두 함수인 건 아니야. 얘는 어쨌든 함수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야, 꼭 y는 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야 이거 x하고 y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얘기하자. 그게 저 표현이에요. x하고 y로 이루어진 어떤 식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굳이 얘를 꼭 y는이라고 쓰지 말고 야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fx, y는 0이라고 써도 되잖아. 그러면 2차 함수도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fxy라고 얘기하자 라는 뜻이지. x와 y로 이루어진 어떤 식이라고 쓰자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표현했던 건 뭐였었냐면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x를 추적해서 y를 찾아냈던 누가 움직이면 누가 어떻게 움직이지? 라는 걸 보는 거고 얘는 그런 게 없는 식이야. 드라마로 따지면 얘는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의 친구가 있는 거야. 얘는 두 사람이 같이 거의 동급의 주인공인 거야. 됐어? 그래서 요렇게 쓸 거예요. 앞으로는 식을. 이제 원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도 있고 이 표현도 있어. 그냥 크게 다른 표현은 아닌데 개념은 달라. 얘는 함수를 나타낸다. 함수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얘는 그냥 어떤 도형의 그래프, 식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이 있어. 이런 식을 요러한 변환 F에 의해서 옮겨달래.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2칸 움직여달래.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변환되느냐면 요렇게 움직여져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이는 걸 이렇게 쓰는 건 이해가 되죠. 그쵸? 근데 옷이 Y축 방향으로 뭘 할 때는 여긴 그대로였었잖아,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 속임수였었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기려면 Y는 X 빼기 3의 제곱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 2였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였었던 거야. 얘도 이만큼 옮기려면 거꾸로 붙여야 된다고.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여기는 거꾸로 얘는 바로. 근데 이게 넘어와서 똑바로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치? 중학교 때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x는 거꾸로 놓고 y는 저 뒤에다가 그냥 똑바로 붙였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사실은 다 거꾸로 놓았어야 돼. 근데 이게 넘어오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 이 식도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거꾸로 써야 되고 이 식도 마이너스 2만큼 옮긴다라는 건 거꾸로 써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기면 y 더하기 2, 3의 x 빼기 3 이렇게 써야 돼요. 이 식이 저 y는 3x 더하기 2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긴 도형의 식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책에서 어떻게 하냐면 점은 그대로 도형은 거꾸로 막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하거든. 사실은 이거를 이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증명을
하자면 어렵지 않은데 개념이 헷갈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받아들여 놓고 증명은 차후에 다음에 다시 해줄게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세요. 됐습니까? 자,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필수 예제 1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평행이동 x, y가 x 빼기 3, y 더하기 2.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왼쪽으로 3칸, 위로 2칸 올리는 거죠, 지금 이건. 이러한 평행이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마이너스 1, a가 b, 마이너스 2로 옮겨질 때 ab 값이 뭡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 a는 얘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얘는 a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같고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두 번째, 이번에는 아예 점을 줬어. 점 3,1을 점 2, 마이너스 1로 옮기는 이동이 있대요. 이거는 a, b를 어떻게 옮긴 거죠? 이거 a 더하기 5로, 그쵸? 오른쪽으로 5칸, 아래쪽으로 2칸 옮긴 거거든요. 그쵸? 이거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혹은 음의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써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걸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낼지 내가 선택하면 돼요. 어쨌든 이런 움직임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옮겨지는 좌표는 뭡니까? 요걸 써놓으면 사실 되게 편하죠. 얘가 4고요. 얘가 마이너스 5예요. 그쵸?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도형을 이동해 볼 거예요. 자, 2x 빼기 my 더하기 4 빼기 m은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대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는 x 빼기 3이라고 쓰고,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면 y 빼기 n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식이 얘랑 똑같대요. 됐어요? 자, 이제 이 식을 잘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2x-my 마이너스 6 더하기 mn 더하기 4 빼기 m. 그러면 얘는 mn 빼기 m 빼기 2는 0. 여기가 똑같으니까 얘도 똑같아야 돼요. m은 3이구나. 그러면 얘는 3n 빼기 5가 1이구나. n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끝. 됐죠? 네,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원하고 포물선. 자, 직선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원하고 포물선은요, 사실은 꼭지점만 봐도 바로 보이거든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더하기 a는 0. 얘를 이렇게 옮겨졌더니 얘는 x 더하기 3의 제곱 y 더하기 b의 제곱은
16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A, B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옮긴 걸 가지고 얘를 구하려고 여기다가 이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러니까 5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얘를 X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긴 하거든. 이거 보이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건 점의 이동을 나타내는 거고 시계 넣을 때는 거꾸로 넣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이너스 4에 X 더하기 5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면 좋은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럼 얘는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여기가 4, 9, 13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원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2차 함수를 움직이면 꼭지점도 따라서 그만큼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원래 여기 있었던 게 2,3이었거든요. 그쵸? 그게 이렇게 움직였어요.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1만큼 얘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이게 마이너스 b죠. 요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을 옮긴다고 반지름이 변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 얘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까 직선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원리를 이용해서 넣었지만 2차 함수, 그러니까 어떤 2차 함수가 아니라 원 또는 2차 함수 같은 경우엔 직접 넣는 것도 좋지만 꼭지점을 보는 것도 좋아요. 됐어요? 점을 추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첫 번째 주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266조까지 아마 뒤에 조금 더 나갈 겁니다.